안녕하세요. 머니북 슬라이드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적용기 4회, 그 중에서도 1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갔고요.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걷어차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몇몇의 유명한 사람들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로 백화점을 세웠고 마케팅의 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라고 카네기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전문가인 카네기 자신조차도 30년도 넘게 실컷 헌물을 켠 후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가 되어 유명해진 링컨의 애도 있는데요. 링컨은 젊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편지나 시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지게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받은 제임스 실더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격분을 샀습니다. 그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했었고 목숨을 건 결투 바로 전에 이 페인들이 끼어들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벗어난 후 링컨은 다시는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암살을 당해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튼은 There lies the most perfect ruler of man that the world has ever seen 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스렸다는 것은 그 결투 전에 간신히 살아나와 이후에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않고 완벽한 인간관계를 하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인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하지만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촌철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에게 비수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 비수가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한 상대에게 죽음을 담보하고 결투를 신청했고 그것을 링컨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의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듯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몸을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새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 몸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혀는 곧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길들여져 가축화가 되는데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이 쉬지 아니하는 독을 뿜어낸다는 것이죠. 독사같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생각이 됩니다. 말을 잘못해 죽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링컨의 예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도 자부심이 너무 강해 일찍 삶을 마감한 청년이 있는데요. 자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자만심이죠. 그런 사람은 태도가 거만하고 또한 지능도 뛰어나기에 하는 말마다 상대에게 비수를 꽂게 됩니다. 분명 손책도 그랬을 듯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해서 갑자기 리더가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역한 전과로 이름을 떨쳤고 너무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또 너무나 똑똑했고요.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젊은이의 질주 앞에 상대들은 압도되니 숨을 죽이고 기회를 보기 마련입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부하들을 뒤로하고 홀로 멀리 가 그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 완벽한 기회를 상대는 놓치지 않았던 거죠. 사냥감이 된 손책은 자객의 습격을 당해 26세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1장의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걷어 차지 마라. 즉 사람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